70대 여성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양다리에 받았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되었고 예후도 좋았지만 그 후 신장기능 장애로 인공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에는 병원에서 지도받은 대로 간단한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인공투석을 받게 되면서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져서 운동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인공투석은 병원에 하루 걸러 다니면서 한 번에 3, 4시간씩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녹초가 되어서 도저히 운동할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하고 스스로 탓하게 되면서부터 점차 자신감을 잃고 울적해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손자를 포함한 온 가족과 함께 오키나와 여행을 가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도 얼른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같이 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목표가 생겼습니다. 모두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재활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지도받았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한동안 쉬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 안에서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려나가는 것부터 시도했습니다. 그 후 다리 올리기와 외다리 서기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흐르자 인공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 셔틀버스를 타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계단을 3개 정도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말이지요. 하면 되는구나, 분명히 효과가 있구나, 저는 기뻤습니다. 그러자 기분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갔고 우울하기만 했던 인공투석 날에도 병원 셔틀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와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인공투석을 받으면서도 간호사에게 제가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오키나와 가족여행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가뿐하게 걷습니다. 이 책은 노인 전문 의사인 아보 마사히로 의학 박사와 나카야마 야스히데 재활의학 교수가 공동으로 지은 책입니다. 고령자 전문 의료 명의인 이들이 직접 실천하고 추천하는 건강 안내서인 것입니다. 아보 마사히로 의사는 이 70대 여성인 C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C씨는 양쪽 다리에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요. 예후는 좋았지만 이후 신장기능 장애로 인공투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C씨는 체력적으로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고 운동하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의 말에 따르면 태어날 때 지도받은 실내 재활 운동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오키나와 가족여행을 권하자 C씨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C씨는 오키나와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실내 운동을 다시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서 걷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갔고 그 이후에는 다리 올리기, 외다리 서기 운동을 점차 추가했습니다. C씨 역시 꾸준함이 힘이다 라는 말을 실감케 해준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사례가 있는데요. 60대 남성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자세가 많이 안 좋아졌어. 제가 아내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은퇴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자세가 나빠졌다는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아내는 화난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면 자세가 나빠지는 게 당연하잖아. 거울로 당신 모습을 좀 봐. 저는 마지못해 큼직한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등이 굽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른 손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도쿄 지케이카이 의과대학병원 재활과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세가 확연히 나빠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 통원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처방받았습니다. 엎드려서 고개를 들어올리는 간단한 운동이었습니다. 진찰을 받은 지 5달이 지났는데 저는 그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운동이라서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내에게서 칭찬받을 정도로 등줄기가 꼿꼿해졌습니다.
위 두 사례는 이 책의 제1장 노화를 늦추는 두 가지 힘, 가뿐하게 서기와 걷기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후를 침대에서 보내지 않기 위해 70세 이후에도 가뿐하게 서고 걷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간단하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례자들이 실천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60대 남성 A씨와 같이 자세가 구부정한 사람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위 바람직한 자세라 함은 전후좌우로 튀어나온 곳 없는 똑바른 자세를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녹색 동그라미 표시가 직선상에 놓여 있어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녹색 동그라미 표시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귓볼, 견봉, 큰 대퇴돌기, 무릎 관절의 중간쯤, 바깥쪽의 복사뼈의 약간 앞쪽에 해당합니다. 각 부위에 녹색 표시의 스티커를 붙이고 온몸을 거울에 비춰보면 녹색 표시가 일직선상에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바람직한 자세를 취하려고 가슴을 펴는 것까진 좋지만 너무 의욕이 넘치면 오히려 자세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허리가 지나치게 뒤로 젖혀진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가슴을 너무 펴면 턱이 올라간 목과 어깨에 부담이 가해져서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가슴을 살짝 펴고 무릎을 똑바로 뻗습니다. 양다리 간격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좁은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벽에 뒷머리와 발 뒤꿈치를 대고 엉덩이가 살짝 닿을 정도의 자세를 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어깨에 힘을 빼고 머리가 벽에 확실히 닿도록 의식해서 합니다. 시선은 앞으로 똑바로 향하고 턱은 가볍게 당기고 무릎은 완전히 펴줍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자신이 그 자세를 똑바로 취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찍어달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똑바로 섰을 때의 자세와 평소의 무의식적인 자세를 사진으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두 모습이 거의 같다면 여러분은 일상적으로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근육 피로도 쉽게 쌓이고 낙상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몸의 앞쪽 근육을 쫙 펴는 스트레칭은 구부정한 자세를 간편하게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닥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닥에 엎드리면 중력에 의해 몸의 앞쪽 근육이 저절로 쫙 펴지게 됩니다. 물론 너무 오래 엎드리는 것은 허리에 좋지 않겠지만 가끔은 괜찮으니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무게중심을 안정시키고 자세를 유지하는 힘, 즉 균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력의 부하를 가장 적게 받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직립자세입니다. 직립자세는 양다리로 튼튼하게 똑바로 서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근력의 조화가 가장 잘 잡힌 자세이기도 합니다. 똑바로 서기만 하면 되니까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취할 수 있는 자세인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당연했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균형력이 저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령자는 몸을 일으킬 때나 턱이나 경사가 있는 곳을 걸을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쇠약해진 균형력은 훈련을 통해 다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쌩쌩해지지는 않겠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은 나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해야 좋을까요?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균형력이 얼마나 저하했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외다리 서기 테스트인데요. 첫 번째로 편안하게 선 상태에서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며 외다리 서기를 해봅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자신 있는 쪽의 다리로 외다리 서기를 한 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시간을 재봅니다. 50대는 60초 이상, 60대는 30초 이상 외다리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균형력이 저하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낙상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균형력을 높이는 간단한 훈련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훈련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등을 펴고 똑바로 섭니다. 다리는 편안하게 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양손을 벽에 대고 5에서 10초간 발 뒤꿈치를 들어주고요. 발 뒤꿈치를 살짝 띄우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점차 한 손만 대고 버티기, 두 손가락만 대고 버티기, 손가락 끝으로만 버티기로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다가 마지막에는 손을 벽에서 완전히 떼고 발 뒤꿈치를 듭니다. 또 한 가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균형력 및 근력 운동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사이에도 몇 번이나 일어서고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여기서는 일어서고 앉을 때 가장 바람직한 동작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자에서 일어설 때의 동작입니다. 의자의 높이는 보통 40에서 42cm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 정도 높이에서 일어설 때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엉덩이를 들어올리면서 다리에 체중을 실어줍니다. 그 상태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무릎과 등을 펴고 일어섭니다. 이 동작을 막힘없이 해낼 수 있다면 걷기도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의자에 앉을 때의 동작인데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게중심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자리에 앉힙니다. 이때 가장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허벅지 앞면에 있는 대퇴사두근인데요. 앉는 동작에서는 대퇴사두근이 길어지면서 수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것은 스쿼트 동작과 매우 같고 매우 큰 힘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점점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떨어지면 앉을 때 털썩하고 엉덩이를 던지듯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털썩 앉으면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게 됩니다. 70세 이후에도 가뿐하게 걷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간단한 방법 몇 가지만 소개해드렸지만 이 책에서는 활기차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도 손쉽게 지속할 수 있는 운동 방법들인데요. 저자인 아보 마사히로 의학 박사가 병원에서 진료부장을 맡고 있는 재활과의 물리치료사와 함께 고안한 것들입니다. 누구나 무리 없이 또한 부담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힘든 운동과 동일한 효과,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보 마사히로는 이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50에서 60대라면 최근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거나 근력 저하와 운동 기능 저하가 걱정된다거나 꾸준한 운동 습관이 없다거나 외출하는 일이 적어졌다거나 아니면 낙상 등으로 인한 부상과 골절이 잘 낫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뇌졸중과 치매 예방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효과 만점의 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자신의 두 다리로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싶다거나 삶의 질을 해치고 싶지 않다거나 가능한 한 간병을 받는 기간을 줄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70대라면 이 책이 딱 맞을 것입니다. 부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아울러 노후의 불안까지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신체를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합시다.